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3월 14일 금요일에 2.61% 급등하면서 5일 이평선을 회복했습니다. 2월 21일에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이후로 한 번도 5일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처음으로 5일 이평선을 회복한 의미 있는 양봉입니다. 월봉 차트부터 주봉, 일봉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2011년 저점에서 2016년 저점을 이용해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절묘하게 2018년 저점이 맞물리고요. 2020년 3월 팬데믹 때 그 저점을 깼지만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지지가 되고 급등이 나왔고, 22년에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그 저점을 깰 듯 했지만 결국 아랫꼬리를 만들면서 지지 후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수평으로 끌어올리면요, 위에 고점들이 맞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으로 상단을 돌파하고 상단이 지지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과도한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22년도 하락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24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돌파에 실패를 했죠. 그 당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는데요. 윗꼬리를 연속으로 만들고 돌파에 실패하고 2월달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3월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빨간색 5위평을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2월달에 나왔고요. 그 다음 파란색 12평에서 아랫꼬리를 달았는데요. 파란색 12평에서 작년에도 이렇게 아랫꼬리를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도에도 12평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갔었는데요. 이번 2월에는 아랫꼬리를 달았지만 3월에는 깨지고 있고요. 여러 번 지지받던 이평선이 깨지면 다음 이평선을 만나러 갈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노란색 22평을 만나러 갈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채널 상단을 돌파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세게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보통 월봉의 22평을 보러 갈 수 있는데요. 과거의 흐름을 보면 월봉의 22평을 보러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라도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5년에 깼다가 올라왔고요. 18년에 깼다가 올라가려다가 한 번 더 내려갔었고요. 22년도에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도 깼다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다시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월봉 차트상 22평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21년도에 사상 최고가가 바로 여기인데요. 그때 가격이 16,210입니다. 그 자리가 월봉의 22평보다 약간 아래에 있죠. 그래서 월봉 차트상으로는 그 자리를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월봉의 22평을 일시적으로 깰 가능성. 그러면서 21년 최고가를 만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의 하위 차트인 주봉에서 이 월봉의 분석이 교차 검증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스닥 주봉 차트로는 12월 고점과 2월 고점이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이중 고점 더블탑이 지난주에 완성이 됐고요. 이 넥라인을 깨야 패턴의 완성인데요. 2월 24일 주에는 그 넥라인에서 아랫꼬리를 달았고, 지난 3월 3일 주에 거기를 깨는 음봉이 나오면서 더블탑이 완성이 됐죠. 더블탑이 완성되면서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3년 저점과 24년 저점을 이용해서 선을 그으면 이 2월 24일 주에 아랫꼬리가 만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접점이 3개 이상 되는 상승 추세선인데 지난주에 그걸 깨고 내려간 것이죠. 그러면 깨고 나서 반등했을 때 그 지지였던 상승 추세선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하락, 반등, 한 번 더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 관점에서는 23년도에 단기 하락이 제법 세게 나왔을 때
이 주봉상 45주 이평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2024년에 8월 달에 단기 하락이 4주 연속 나왔을 때 그때도 45주 이평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됐었던 이 45주 이평이 여기서도 아랫꼬리가 달리고 지지가 됐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깨졌죠. 여러 번 지지받던 이평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 하락세가 강한 것이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다가도 한 번 더 하락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주봉 차트상 4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2주 연속 아랫꼬리가 길게 달렸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면 24년 7월 당시 사상 최고가 저항이었던 자리가 저항을 받다가 돌파 이후 지지가 됐었고요. 그거보다 약간 위에서 또 지지가 됐었는데요. 그 자리에 다시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 수평 추세선과 바로 위에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 또 23년 10월 저점과 24년 8월 저점을 이용해서 그은 상승 추세선, 그 자리가 모여있는 자리, 여기가 주봉상으로 반등의 저항이 될 수 있는 저항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4년 7월 고점인 18,670과 그리고 25년 1월에 지지받았던 18,830 근처가 될 수가 있겠죠. 일봉 차트로 넘어와서요. 나스닥 일봉 차트상 작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2월 달에 그 박스 상단에서 상승이 멈추고 2월 21일에 장대 음봉으로 21선, 61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경고 신호가 뜬 것이고요. 그러면 박스 상단에서 강하게 하락이 시작됐으니 박스 하단 부근을 보러 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 박스 하단이자 이 120일 이평선 회색선에서 분명히 아랫꼬리를 달고 다음날 장중 반등이 분명히 있었는데 반등이 약하게 나오다가 장대 음봉으로 박스 하단이자 1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고 그 다음 200일 이평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박스 하단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고 또 120일 이평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강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 검정색 선 240일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려다가 3월 10일 월요일에 그 중요한 지지 자리를 갭으로 깨면서 한 번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1일 금요일 장대 음봉 이후에 5일 이평선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3월 14일 금요일에는 2.6% 상승하면서 5일선을 회복을 했고 내일 월요일 급락만 하지 않으면 5일선 위에서 움직일 것이고 5일선이 우상향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장중에 눌리더라도 5일선 부근에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수가 120일 이평선이나 200일 이평선, 240일 이평선에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연속 하락하면서 1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저항이었던 5일선을 회복하면서 끝났고 단순히 회복한 것을 넘어서서 5일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월요일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눌리다가도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 이 연속 하락에 대한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반등에서 자주 나오는 반등 비율은 지수의 경우 50% 내지 61.8%인데요. 50% 되돌림 자리는요. 24년 7월에 최고점과 맞물리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고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됐었죠. 의미 있는 수평 추세선이고 50% 자리와 맞물리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670 부근이죠. 그 다음 61.8% 자리는 120일 이평선 이 회색선이 위치해 있고요. 그 자리는 이 앞에서 지지를 받았었죠. 여기 아랫꼬리도 달렸었고요. 지지받다가 저항으로 여기 저항으로 바뀌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61.8% 대략 19,000 약간 위가 되는데요.
그 자리도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0% 자리와 61.8% 부근에서는 저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항 흐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주식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022년 하락이 세게 나왔을 때 그 강한 하락의 출발 자리를 보면요. 강한 하락 이후 반등해서 50% 자리이자 이 검정색 240일 이평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 저항선이 중첩되는 그런 저항 자리에서 정확히 부딪히면서 그 이후에 다시 하락이 세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되돌림을 보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은 61.8% 자리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또 240일 이평선이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0% 자리와 61.8% 자리가 이렇게 다른 저항선과 맞물릴 때 저항의 힘이 강한 걸 알 수가 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 하락이 세게 나왔을 당시에 되돌림 비율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강한 하락에서 61.8% 부근에서 저항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강한 하락에서는 382, 38.2%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61.8% 자리 부근이자 24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나사 월봉 차트상 장기 상승 채널을 볼 수 있는데 24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장기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으나 그리고 거래가 역대급으로 터졌으나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돌파에 실패를 했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승하다가 실패를 했다는 것은 스마트 머니는 매도를 하고 일반 대중들은 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위평을 깨면서 하락이 시작된 게 확인이 됐고 여러 번 지지받던 12평까지 지금 깨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평선인 22평선을 만나러 갈 확률이 높은데 과거 경험상 22평을 일시적으로 깼다가 그 다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22평을 일시적으로 깼을 때 21년 최고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걸 월봉상으로는 알 수가 있고요. 월봉상으로는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더라도 일봉상으로는 그 안에서 반등을 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후에 일봉을 볼 거고요. 주봉상으로 쌍봉, 더블탑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되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저점을 테스트하거나 하락한 만큼 하락하는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적당한 반등 이후에 하락한 만큼 하락하면 얼추 월봉의 22평을 테스트한 수준 또는 21년 최고점을 확인하는 수준이 될 수가 있고요. 더블탑으로 상승 추세선과 여러 번 지지받은 이평선을 깼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도 한 번 더 하락의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일봉 차트상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 하단을 깨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요. 박스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깨면 기본 하락 목표치가 박스 높이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빠졌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 등으로 하방으로의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하락 과정에서 5일 이평선 빨간색 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5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올라타는 장대 양봉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이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날 폭락만 하지 않으면 5일 이평선은 자연스럽게 우상향 전환이 됩니다. 5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5개의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의 5일 이평선은 3월 10일에 낮은 숫자가 빠지고 높은 숫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폭락만 하지 않으면 5일 이평선이 우상향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면 눌림이 나왔다가도 1.5%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우상향된 5일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깼다가도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더 세세하게 30분봉 차트로 보면요. 14일 금요일 오전에 강하게 상승하고 12일 장중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부딪히고 눌렸지만 다시 들어올리고 또 눌렸지만 들어올리면서 그 자리를 올라타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봉의 5일선에 해당하는 선이 30분 봉상 62평인데요. 62평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고 지지로 작용했고 62평이 녹색선 우상향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또는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우상향 전환된 이평선에선 저점 매수세 힘이 작용하면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 이중바닥의 고점 넥라인을 돌파하면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되면서 단기 상승의 힘이 강하게 한번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일봉 차트상 흔하게 나오는 되돌림 비율이 50%, 61.8%인데 38.2%까지 약하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또는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78.6%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흔하게 나오는 비율은 50%, 61.8%고 그 자리에 다른 저항선이 겹쳐 있으니까 그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저항 확인하면서 일부라도 대응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변동사항이 생기면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